안녕하세요, 군뉴스입니다. 얼마 전에 우리 최 반장이랑 같이 블로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, 오늘은 구체적으로 블로그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뭐 좀 난감하잖아요.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,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사항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우선 우리가 블로그를 왜 하는지 한번 얘기했었죠.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, 거꾸로 요즘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에어컨 설치하는 나를 찾아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좀 대부분의 고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물건을 산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지? 어떻게 받아야 내가 사기당하지 않지? 어떻게 받아야 좀 더 남들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?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블로그로 유입이 되는 거죠. 에어컨 설치를 우리 동네에서 누가 잘하는지를 찾아보고 싶은 고객들, 그런 고객들이 결국은 나에게 연락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블로그. 우선 우리 이 선 에어테크라고 최 반장이 가지고 있는 블로거죠. 지금 이 전체가 20개예요, 포스팅이. 그리고 라이아 에어컨이라고, 이 친구는 포스팅이 106개 정도, 106개 되는데, 이 친구도 에어컨 설치 기사고 제 부사수였습니다. 제가 블로그 해에 넣어 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지 좀 됐고, 올해 이 친구가 독립이 됐어요.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. 진정한 독립인 거죠, 이게. 우리가 뭐 누가 일을 주지 않는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. 스스로 뛸 일도 없고. 근데 이게 블로그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. 이 친구가 지금 한 5년 정도 했거든요. 그러면 블로그는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19년도, 18년도부터 블로그를 했을 겁니다. 18년도가 저랑 같이 이제 부사수로 일을 했을 때인데, 제가 그때도 블로그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한번 찾아볼까요? 자, 18년도에 블로그를 찾으려면 제일 끝으로 가야죠. 이 친구 지금 부족한 게 이 메뉴를 좀 이제 나눠야 돼요. 포스팅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메뉴를 나눠서 좀 분류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21, 요거는 다른 자기 일상을 블로그로 했었던 옛날 블로그고, 자, 2019년도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것도 취미생활 블로그네. 여기부터가 이제 이 친구 그때 뭐 민공조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있을 때 자기 명함을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게 한 거죠. 요 포스팅이 저랑 같이 가서 설치를 했던 현장이에요. 이 친구가 부사수 할 때. 제가 이거 사진 보니까 딱 기억납니다. 이게 아마 파주에 좀 저 안쪽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곳이었는데, 배관도 상당히 길었고 작업도 좀 힘들었죠. 자, 이렇게 막 배관 엄청 길게 갔죠. 좀 지금 보니까 창피하네요.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. 바닥 앵글을, 지금은 이렇게 벽돌이 있다고 그래서 벽돌 안 깔죠. 바닥 앵글 갖다 깔아버리죠. 고객이 이제 뭐 돈 못 준다 이러면은 그거 뭐 그냥 저 앵글값만 주세요 그러고라도 깔아주죠. 왜? 저는 사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객이 그냥 뭐 벽돌 깔게요 한다고 해서 벽돌을 깔아주는 것도 나에게는 좋은 건 아닙니다. 사진이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. 그래도 여기는 벽돌 진짜 좀 신경 써서 이쁘게 깔아놓긴 했네요. 제 부사수 때부터 이렇게 블로그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. 저도 블로그를 계속 해왔고 블로그를 해서 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고, 블로그를 해야만 나에게 그냥 오는 연락들이 생기는 거예요. 뭐 물론 여러분이 일을 엄청 잘해서 고객들이 소문에 소문, 소개에 소개를 내줘서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것도 좋아요. 그것도 좋지만 뭐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로 좀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, 그리고 급하게 에어컨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
블로그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서 연락처가 노출이 돼 있으면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친구 이때 처음 했던 포스팅들 보면은 사진 하나, 둘, 세 개 올리고 연락처 있고 내용도 별로 없고, 근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뭐 벌써 글이 길어지잖아요. 내용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. 막, 나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사진을 구간별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, 점점. 이게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, 여러분. 뭐, 우리가 사진 찍는 법도 있고, 또 사진을 관리하는 법도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자, 사진 찍는 법과 사진 관리하는 법. 자, 더불어서 이제 사진만이 아니고 동영상까지.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넣으면 검색이 조금 더 잘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? 그러면 우리 왜 타공할 때 잠깐 타공하는 모습, 이 벽을, 콘크리트 벽을 무슨 공구로 이렇게 뚫는다는 걸 우리 일반인들은 되게 궁금할 거예요.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. 특히 이렇게 에어컨 작업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잠깐 한 10초에서 20초라도 찍어서 영상에 타공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, 내가 이렇게 청소기 패드 대고 해서 먼지도 안 날리게 작업을 잘 한다는 걸 고객에게 보여주고, 그 밑에 설명으로 이래서 뭐 먼지가 많이 안 날립니다, 어떻습니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영업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진, 동영상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찍는 거야, 뭐 찍는 법이야, 찍어보면 늘어요. 근데 대부분 이런 팁이죠. 자, 우선 우리 또 부사수였던 재민이의 블로그를 보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요 블로그 좋아요. 자, 첫 번째 사진은 요게 먼저 달려 있었던 자리래요. 그러면 달려 있었던 에어컨이 어떻게 달려 있었는지도 찍으면 더 좋아요. 근데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. 요거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달았습니다를 딱 보여주는 건데 딱 안 좋아. 이게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기준은 높이시고 다른 기사들에 대한 기준은 낮추십시오. 그게 좋습니다. 다른 기사님들이 설치한 걸 보고 내가 하는 것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그 부분을 보세요. 그리고 적용을 하십시오.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전기선이 여기로 내려왔죠. 요 옆으로 내려가면서 이건 쫄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고객이 돈을 안 줘도 해야 됩니다. 쫄대 하나에 400원, 500원, 600원 밖에 안 하니까 하십시오. 이걸 해야지 쫄대를 돈을 받고라도 이 해주는 에어컨 설치 기사한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 깔끔함의 차이가 달라요. 쫄대를 이쁘게 해서 작업을 해놓으면, 제가 쫄대해서 설치한 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요거 바로 나오네. 자, 마지막으로 전체 모습을 찍은 사진에, 자, 보세요, 여러분. 전선 쫄대에서 하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?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. 자, 보세요. 선택지가 이리로 선을 내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.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 구석으로 빼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.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오늘 일했었던 현장이 이랬구나 하는 걸 그나마 사진으로 남아있으니까 좀 더 복기가 더 잘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결국엔 나 자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사진 찍어야 돼요, 이쁘게. 목이 좀 잠기네요. 자, 아무튼 뭐 쫄대에 대한 얘기 하다가 또 넘어갔는데, 아무튼 결국 이 모든 사진들이 고객이 내가 작업을 꼼꼼하고 깔끔하게 이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찍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뭐 여기 배관 라인도, 자,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 배관이 당연히 이 뒤로 가면 좋겠지만 아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. 그쵸? 1m, 2m, 3m. 요 부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2m는 더 추가가 될 겁니다. 근데 요거 깔끔하게 하는데 1m 정도만 손해를 보면 될 수도 있어요. 자, 이 위로 돌려서
이렇게 해서 쭉 여기를 타고 내려오면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 위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안 보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뭐 지적을 제가 할 거는 아닌데, 이렇게 내가 오늘 설치한 사진을 보면서 뭔가 반성도 하고 또 점점 더 멋진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. 시래기 작업할 때, 자, 요런 거 게이지를 클로즈업한 사진도 여러 번 찍으세요. 그래서 에어컨 뭐 여름에 냉매 충전합니다 이런 광고도 올리시고, 블로그 포스팅으로 에어컨 냉매 충전은요, 일단 올려만 놓으면 여름에 전화 꽤 많이 옵니다. 그것도 언제? 밤에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밤 8시 9시에 막 전화 와요. 아, 사장님 에어컨 가스 충전 가능해요? 그러면 아, 지금 시간이 늦어서요, 출장비 10만 원입니다 이게 된다니까. 이게 또 틈새 시장이고, 아, 뭐 저희 집에 애가 있어서요, 사정이 막 이래갖고, 아, 사장님 그래도 너무 늦어서 저도 출장비, 야간 출장비 주셔야 돼요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, 또 가서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누설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냉매 충전은 꼭 포스팅을 하십시오. 뭐 경쟁을 해서 가격을 싸게 하라는 게 아니라, 그걸 하면은 결국은 수리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으니까. 아무튼 블로그 얘기하면서 별 다른 얘기로 또 빠졌는데,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. 이렇게 뭐 최종적으로 시래기가 어떤 모습으로 설치됐는지, 이 배관으로 가는 게 어떻게 깔끔한지 그런 것도 보여주면 더 좋고, 토출온도 체크하는 모습 이런 거 항상 들어가 줘야죠. 진공 잡는 거 꼭 들어가 줘야 되고. 이게 실제로 그런 분쟁이 여름에 꽤 많이 생깁니다. 뭐 배관 청소를 했니 안 했니, 뭐 진공을 잡았니 안 잡았니. 근데 고객들 잘 모르거든요, 진공을 어떻게 해서 잡는 건지. 사진으로 보여주고, 진공 잡을 때 또 영상 잠깐 해서 또 블로그에 그런 영상도 넣어주세요. 그러면 내가 어떤 장비 쓰는지도 고객이 볼 수 있고, 그걸 갖고 와서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기사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기사들한테? 진공 작업하지 않는 기사님들, 배관 청소 하지 않는 기사님들. 심지어 뭐 그런 것들을 비용에는 넣어놓고 안에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포스팅을 많이 하실수록 우리 에어컨 설치계의 전체적인 단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, 도급 업체들이 기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네.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설치기사 여러분이 스스로 영업을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, 제가. 자, 뭐 제 혼자의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, 아무튼 이 블로그가 결국은 독립을 하는 여러분의 그런 창구, 독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니까 블로그 많이 해보십시오. 자, 뭐 다른 블로그를 보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. 그래서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하냐? 구체적인 관리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. 찍는 법은 대충 알려드렸으니까. 자, 이 블로그라는 폴더를 지금 들어가 보면 블로그 작성 전과 작성 후의 폴더로 나눠집니다. 작성 전에는 내가 그날 찍어온 사진을 폴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11월 28일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벽걸이 에어컨 설치 앵글 작업, 뭐 배수 펌프 했으면 배수 펌프 작업,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내가 이 사진들을 꺼내 쓸 수 있게 해놓고, 또 내가 좀 현장이 오래됐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었지 하더라도 이거 어디 아파트? 이때 무슨 작업했었지?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포스팅할 때 내용을 안 잊어먹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 뭐 이 폴더 말고도 여러 폴더가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거 포스팅 언제 하냐? 한가할 때, 시간 날 때, 일 없을 때 집에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포스팅 하고 나서 블로그 작성 후 폴더로 옮기시면 돼요. 2019년, 20년, 21년, 22년 또 들어가 보면 1월, 2월, 3월, 4월, 5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각 폴더에
제목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으면 뭐가 좋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홈페이지 만들 때 이 현장 사진 같은 거 필요할 때 거기서 막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블로그에다가 어떤 고객들에게 진공에 대한 정보, 뭐 에어컨 설치, 타공에 대한 정보, 에어컨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의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진들을 꺼내서 짜집기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정보다 보니까 계속 읽게 돼요. 계속 읽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채널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알고리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 포스팅이 좋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무작위로 노출을 좀 더 많이 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상단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. 뭐 저는 최적화 블로그 이런 건 몰라요.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마 전공법일 겁니다.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꼼꼼하게 현장에서 작업한 사진과 영상들을 글로써 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연락을 오게 만들면 사실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받는 것도 그저 상상만은 아닐 겁니다. 제가 그렇게 해서 점점 조금씩 설치비를 올려왔고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이 거짓말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여러분 해보십시오. 뭐 제가 설치비 뭐 저는 얼마 받아요 이런 얘기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너 우리 지역에서는 안 돼. 우리 지역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안 됐어요. 그냥 사진 보여줬다고 해서 고객이 그 비용에 설치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. 고객은 바보가 아니거든요. 항상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은 고객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어야 돼요.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들, 배관 커버, 뭐 또 덴카 마감 테이프로 이용한 그런 시공, 무소음 배수 펌프로 이용한 시공, 뭐 저는 틈새 시장이 좋아요. 남들이 잘 어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,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,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꼼꼼하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한두 건 할 때는 그냥 싸게 많이 했어요. 솔직한 얘기로.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걸 연습을 해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. 우리 메이커에서라든지 뭐 LG나 삼성도 많고 뭐 캐리어도 있고 다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래요. 나는 여기 요금표대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. 아니죠, 여러분. 저도 이 삼성에서도 일해봤고 다른 도급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잖아요. 거기 요금표대로 받으면서 내가 받고 싶은 일의 퀄리티를 만들어놔야 돼요. 현장에서 해보지 않으면 그 정도의 작업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뭐 흔히 영상에 나오고 뭐 블로그에 나오는 이 사람 이런 자재 썼네? 이래서 이렇게 비싸게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자재 사서 현장에서 처음 시공한다? 여러분 해주고도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? 그 시공이 완벽하지 않으면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돼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잘해놓은 거 보고 내가 똑같은 자재를 했는데 더 못했어. 그러면 돈 주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? 이 완성도를 높여 놓은 다음에 금액을 올리는 거니까 작업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원하는 금액은 받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남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. 제 현장에 와서 뭐 일당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 많은데 전 다 찍으라고 그래요. 사진 찍어서 포스팅 하세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여주세요. 나랑 또 같이 일하면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방법도 내가 알려주니까 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런 포스팅들이 쌓이고 쌓여서 고객한테 신뢰를 주고 그 고객들이 다른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데를 봤을 때 없는 서비스, 이 기사님이 이런 거 되게 내 마음에 들게 해 했을 때 전화가 오고 사장님 저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역시 비싸구나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.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우리 블로그를 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그런 거니까 이 블로그를 10분 활용해서
영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거나 해서 또 업로드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